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저마다 승리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묵념으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고인들에 대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좀 일어나 주십시오. 싸늘해진 민심을 의식한 듯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뼈를 깎은 혁신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진정성을 드리는 것이 유일한 선거운동이 될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부 심판론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야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격양된 민심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민적 분노를 표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원과 성대가 같은 연배의 앵그리 하이틴과 큰 세대를 갖고 있는 앵그리 마음, 이 두 세대가 위로 아래로 이 분노를 주동해가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표정될 때 새누리당은 조심스럽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것 외에는 선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여야가 조용한 선거운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판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이준서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행보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내부 결속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기에 주력했고 박원순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행보는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찾았습니다.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후배들과 소통했습니다. 지금 이 교실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있던 교실 같아. 정 후보는 등록을 하루 미룬 대신 당내 기초단체장 후보 사무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여당의 지지세가 강한 강남에서조차 박원순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집안 단속에 나선 겁니다. 경쟁자인 박 후보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한 거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대적인 출마 선언과 함께 후보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풍수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시장 업무를 마친 박 후보는 시종일관 안전한 서울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은 사람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서울이어야 합니다. 요란한 유세 대신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겠다고 거듭 밝히며 첫 방문지로 남대문 시장을 택했습니다. 간이 의자에 앉아 순댓국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일하시니까 얼굴이 꽃처럼 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야의 단일 후보로 20일간의 치열한 레이스에 본격 뛰어든 두 사람. 삶의 궤적만큼이나 민심을 얻기 위한 첫걸음도 비슷한 듯 달랐습니다. 뉴스와이 이경입니다. 네, 이처럼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러나면서 이들이 밝힌 각오와 소회를 박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10명. 이들은 공식 후보로 등록하는 동시에 의원직에서 사퇴 처리됩니다. 가장 먼저 사퇴를 선언한 의원은 무소속 이용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며칠 뒤인 지난 5월 7일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하면서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광주의 혼을 지키겠다며 의원직을 그만뒀습니다.
실선의 정몽준 의원은 27년의 정치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봉사를 하기 위해 정든 국회를 떠납니다. 지난 27년간 제가 국회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은 모두 서울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 의원의 맞상대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시민파로 규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여권 일각의 색깔론에 대해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시민파라며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상권매는 싸우러 나갈 때 살던 둥지를 부순다고 합니다. 오직 승리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5선의 남경필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가 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것 바꾸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저도 증인으로 나와서 불러주시면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사퇴서는 이미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기에 따로 기자회견을 갖지 않겠다는 의원도 많았습니다. 뉴스와이 박진영입니다. 네, 20일을 앞둔 지방선거 여러 변수가 꼽히지만 특히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표심으로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변수를 정호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방선거의 열기가 막 달아오르려던 시점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모든 것이 중단됐고 여권 우세라는 선거 초반 판세는 예측할 수 없는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싸늘해진 민심, 30%대까지 급격히 늘어난 부동층. 여야 하나같이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해주는 쪽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상임위를 모두 열어서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희 국회가 대신해 줘야 된다고.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아직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이지만 곧 있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해온 북한 변수는 이번에도 살아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줄곧 가능성이 제기돼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발 변수는 막판 표심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 논의 결과는 여야 두 진영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무소속 오거돈, 새정치연합 김영춘 후보가 손을 잡고 여권 텃밭 부산에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위협할지, 공천에서 고배를 마시고 당을 뛰쳐나온 강훈태, 이용섭 두 무소속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은 윤장현 후보를 광주에서 넘어설 수 있을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변수이자 볼거리입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